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러시아 연방 문화상을 접견하시고 예술 공연들을 관람하셨습니다. 러시아 연방 문화상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전체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데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동지를 비롯한 러시아의 부호들이 맞이했습니다. 두 분과 북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한진명 전 베트남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어제 먼저 유해 송환과 관련한 영상을 봤는데 저 영상을 김 실장님 자세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겨울 코트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한참 전의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파병한 것은 전체 인원은 이제 15,000명 규모. 희생자는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 군인 700명을 포함해서 4,500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국에서는 한 6,000명 정도가 희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 겨울 코트가 나오는 것은 작년 10월 달부터 전투에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작전 계획을 승인을 하고 명령을 내린 날짜가 크게 3번이 나와요. 하루는 10월 22일이고요. 두 번째는 12월 12일이고 세 번째는 11월 12일이고 세 번째는 12월 22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전투에 투입이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죽은 것은 겨울 전투에 투입돼서부터 죽었으니까 저기 이제 코트가 나오는 것은 그 겨울에 죽었던 북한군을 송환하는 과정 속에서 저 영상이 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공개를 지금 했다는 거는 그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 4월 26일 날 이제 쿠르스크가 완전히 탈환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에서도 파병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를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이제 문제가 이제 남아 있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제 이 날짜를 잡을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 협정 체결한 것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잖아요. 그것이 작년도 6월 19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그 날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북한이 생각을 했고 마침 이것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문할 때 공연을 하면서 공연 뒤편에 저 그림으로 이 북한군이 어떻게 싸워왔고 그리고 김정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왔고 그리고 그 북한군이 쓴 편지에 김정은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 찍은까지 일부러 저걸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굉장히 고려한 정치적인 고려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진명 선생님 저런 것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주목된 장면, 이 관을 인공기로 덮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이것이 가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는 효과는 뭐라고 봐요? 김정은도 북한의 그 민심의 동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전쟁이 많이 지난 다음에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역대적으로 자기들이 그 사상 교양을 기본 애국심 거치로서 진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공기를 내세워서 김정은이 그걸 전사자를 쓰다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애국심을 거치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민심을 달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북한이 공식적으로 신문 매체나 보도 매체를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공개를 하지 않다는 하니까 그렇지만 북한 국내 주민들 속에서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인지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예,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많이 고심을 하던 끝에 아마도 북한의 그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공개하는 것이 자기 정권 유지에 더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효과도 있다고 봐야 예, 됩니까? 그렇죠. 북한은 저 인공기를 내세운 것 자체가 예. 애국심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북한 주민들의 그 동료를 그러니까 동료나 차단하는 것을 기본 애국심 거치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어요. 또요, 김 씨,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김주애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정과는 다른 성격이 외교적인 성격이 있는 장소에 김주애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김주애가 사실상 외교적인 행사에 등장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예. 주로 이제 군부 행사에 등장하는 그렇죠. 미사일 쏠 때 이렇게 등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파트 이렇게 건설할 때 맞아요. 등장을 예. 하는데 이게 외교적인 행사에 등장한 건 지난 5월달에 러시아 그러니까 주 북한의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식 행사를 했을 때 이때 자기 아버지하고 손잡고 러시아 대사관에 찾아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외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등장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외교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김주애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김정은과 주 북한 러시아 대사죠. 마체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김주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외교 수업까지 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제 4세대 지도자 수업을 외교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죠. 근데 실제로 저런 외교 무대에 대동을 하려면 부인 배우자가 가게 되잖아요. 자녀가 간다는 것도 북한의 이건 이색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죠. 이제 사실상 그 전에는 이제 김주애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제 리설주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 수업을 시켜야 하니까 만일에 이제 리설주하고 김주애하고 같이 등장을 하면 초점 자체가 리설주한테 맞춰지는 거잖아요. 리설주는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주애는 백두혈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 4세대 수업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김주애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설주보다는 김주애를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있고 설령은 이제 그 전에도 리설주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죠. 좀 예. 잘 안 보이게 오히려 훨씬 더 리설주가 이렇게 이렇게 그 시선에서 좀 제외되고 오히려 김주애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김주애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교까지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면 한지명 의원님 실제로 이런 모습도 다 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볼 거예요. 예. 꽤 오랜 시간 봐왔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북한의 그 전통적인 후계자 세습 과정을 바라봤을 때 예.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죠. 기존에는 그 자녀들을 공개 매체에 공개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처리하던 그 방향을 봤을 때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이 그걸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를 통해서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후계자다라는 인식보다는 자녀가 공개된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아까 현재 시점에서는 자녀가 공개됐다는 점에 더 방점을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 의문을 표시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북한은 가부장제 남자 중심의 그런 문화 인식이 강하잖아요. 아직도. 예,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예측들이 오가는데요. 예. 그 뭐 이설주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아니면 백두혈통의 차별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차세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 수단이 아닌가. 홍보 수단. 예,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을 탄탄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보가 잦아지고 예. 많은 그 동행하는 석상이 많이 공개되는 걸 봤을 때 후계자 수업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애가 예.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9년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할 때 하얀 패딩 입고 지 아버지하고 손잡고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린아이 데리고 나왔거나 이렇게 예. 생각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후계자 수업인데 김정은이가 볼 때는 그런데 북한 주민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봉건적인 국가가 예. 바로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제4세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불편할 수도 거부감이 있을 있거든요.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저 사람이 나중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일종의 가스라이팅 작업을 하고 있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요. 오늘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공들였다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개장한 날입니다. 이곳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곳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예, 그 전에 북한에서 이야기 드릴 게 관광 사업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질 않아요. 우선 예. 북한 내무성에서 계획을 작성하고 인원 계획을 작성을 하거든요. 12월 달에 그 전에 먼저. 그래서 모든 북한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인원수가 모두 작정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때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타겟은 중국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에 더불어서 플러스로 러시아의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서 북한이 이것을 통해서 외화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예.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죠. 대신에 러시아 쪽에서 이 관광객을 채운다는 계획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개장을 할 때 예. 특별히 초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초청한 사람이 주 북한의 러시아 대사. 맞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러시아인들을 초청을 했거든요. 예.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러시아인들을 위한 개방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침 이제 그 얘기를 하자마자 7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이 북한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겠다고 답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결국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그런 원산 갈마지구 개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시설들이 북한 주민들은 거의 못 가나요? 예,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특수한 계층과 계급을 내놓고선 대중이 이용하는 그 시설물로 이용되지는 않거든요. 금강산 개발지구를 보더라도 그쪽에 대한 북한 그 주민들에 대한 관광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산 갈마지구 이 지역도 순수 외국인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게 한 하나의 그 구들의 공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화지구 뭐 이런 성격이 그렇죠. 있는 거. 예. 네. 일반 북한 주민들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시킬 겁니다. 예. 근데 왜 이곳이 관심이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과 대화를 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 디벨로퍼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쪽 해안지대 개발할 거 아니냐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싱가포르 회담할 때도 그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 개발을 하면 거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아마 이제 그 얘기를 또 김정은은 유심히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개장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개장이 되는 것을 트럼프가 보면 내가 얘기한 거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는 인식을 했을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잘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 단지 이제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저기에 지금 보면은 시설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기에 수용 인원이 2만 명이에요. 그 러시아인들이 2만 명이 올까요? 그 저는 저걸 보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뭐 제가 해야 될 걱정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저 2만 명을 북한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해서라도 못 올 거고 러시아인들이 오면은 하산지구 그쪽을 통해 가지고 뭐 기차로 와서 그쪽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동해라는 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주로 러시아 사람들이 오긴 할 텐데 그래도 저 2만 명을 러시아인들이 온다는 것은 좀 이게 추정을 하더라도 좀 잘못 추정한 게 아닌가. 예. 너무 그 수요와 공급에 애착이 좀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원산이라는 지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인연이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죠.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가 있잖아요. 고영이가 오랜 기간 그 원산 특각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또 어떤 설에 의하면 김정은이 자체도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에게는 이 원산이라는 것이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자기한테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 많은 집착을 가지고 이곳에서 군사회의도 진행하고 각종 자기의 바람들이 원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가기도 예, 하는군요. 그거. 그렇죠. 여기가 북한에 그 일화가 있거든요. 한 비행사가 김정은인가 고영이가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비행기가 추락되고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했다. 예. 이런 혁명 일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원산, 이 갈마지구가 김정은한테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지난달에 준공식에 했을 때 저희가 다루기도 했을 그때는 이설주까지 다 네, 갔었단 네. 말이에요. 예. 그때는 이례적으로 이설주에서까지 갔다는 거는 이것도 좀 뭔가 목적이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있다라고 봐야죠. 예. 이설주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1년 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날 신년 경축회 할 때 그때 등장하고 나서 지금 6월 24일 날 등장해서 딱 1년 반이잖아요. 그 사이에 전혀 이설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개장식 할 때 이설주하고 김주혜하고 김정은이하고 같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 것은 여기에 뭐 이설주가 꼭 필요해서 이 사람을 등장시켰다라기보다는 이곳은 다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기보다는 가족들 전체가 와서 이렇게 휴양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니 내가 이설주하고 우리 딸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가족들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예. 저 속에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이 국내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김주혜나 리설주가 착용한 이 명품들에 대해서 뭐 한진명 서기관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도 노출이 될 거예요. 북한 주민들에게 인지를 혹시 하나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브랜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명품을 봤을 때 예. 이걸 북한 김정은의 역대적 김씨 가문의 선물 정치와 많이 연관성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정치와 예, 왜 그러나 예. 그 선물 정치라는 게 북한의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기득권층에 이런 브랜드적인 이런 명품들을 많이 선물을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기득권층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만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자녀들이나 부인이 이들보다 더 좋은 또 화려한 명품을 위시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지 않는가 이렇게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득권층은 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득 선물 정치로서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러다 나니까 기득권층의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기들의 그 위세를 뽐내기 위한 이런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 여론 같은 경우에는 위화감 이런 거 예, 그렇죠. 조성한다 예, 이런 예. 비판 많이 제기될 수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까? 일반 주민들의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우지하는 것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품에 많이 우지하거든요. 대량 상품에.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 브랜드가 얼마 정도 되고 어떤 브랜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뽀소시 들고 다니겠죠. 그 값을 알면 북한 주민들의 그 반발심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실제로 알게 되면은 반발은 있을 거고요. 당연하죠. 또 김일수 씨는 오늘 네. 미국에서 빅터 차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에이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네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 네. 그것도 장소도 판문점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 분석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예. 뭐 빅터 차가 얘기한 걸 제가 여기서 뭐 되풀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 뭘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상 지금은 이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 이걸 통해서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그 휴전도 이끌어냈고 인도와 파키스탄하고도 전쟁했었는데 그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다 이거 휴전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민주 콩고, 그러니까 민주 콩고 공화국하고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루안다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한 거 이것도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곧 휴전 협정이 체결할 건데 내가 전화를 해놨다. 일주일 내에 이제 그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휴전 문제는 좀 잘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있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례는 굉장히 탄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회담 여기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이제 문제가 될 예. 텐데요. 그 시기가 바로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응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판문점 또는 북한으로 직접 가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